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본관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별관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인수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 조세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하고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한 기관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하는 일을 말하자면 부실채권 정리기금 보유자산의 차질 없는 정리,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지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정부 위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업무는 딱딱하게 정리한 거라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직접 그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그 대답을 쉽게 들어볼게요. 네. 여기서 담당하는 업무가,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여기 정보 시스템실이고요. 여기는 제가 맡은 업무는 재산팀에서 이제 국유재산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제 저희 전국토 23%가 국유재산인데, 그 국유재산이 이제 저희 공사에서 관리를 하려면 국유재산을 등록하고 또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그 국유재산이 이제 뭐 만약에 뭐 변상금을 물어야 되면 그 변상금이 얼마인지 계산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또 저희 내부에서 공사 업무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결제가 상신이 되고 기한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제 결제 상신하는 그 기한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팀에서 네. 무슨 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무슨지. 예, 저희는 신용회복 지원팀이고요. 저희는 개인 그 부실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희망모아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망모아 업무인데요. 저는 지금 내부 감사 기관이라서 그 관련 자료 출력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한마은금융 업무고요. 한마은금융은 2004년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불량이 되신 분들의 어떤 신청을 접수받아서 연체채무를 하나로 묶어 장기 저리에 분할 상환 대출로 대환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정보시스템실은 지금 한마은금융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현업 부서에서 관련된 어떤 저희가 사용하는 홈페이지라든지 관리자 페이지를 수정 요청하는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무슨 업무 담당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그룹웨어인 K-윙스라는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전자결제, 게시판, 메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룹웨어라고 하고요. 저희 자산관리공사의 그룹웨어 이름이 K-윙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작업이 그거 하신 거예요? 네, 요건 전자결제 저희 자료를 출력해서 편집 작업을 좀 해서 요청하신 현업한테 양식에 맞춰서 줄 수 있게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은 힘들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재미는 있고요. 다만 실제로는 점검을 하거나 뭐 반영을 할 경우에 사용자가 없는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야간 작업이 조금 있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막 좀 늦어지거나 이러시고. 뭐 매일은 아니니까요. 가끔은 좀 늦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런 생활하시고.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 점검이 있고요. 수시로 발생할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번, 4번 정도는 뭐 새벽 시간까지 작업을 좀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팀에서 무슨 업무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경영정보팀인데요. 주로 이제 저희 회사 중에서 경영정보 지원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웨어들이나 리스크 관리나 관리회계처럼, 그러니까
경영진들한테 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 띄워놓고 하신 거 무슨 업무인지? 지금 주로 제가 하는 업무가요, 리스크 관리 업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금융상품을 운영을 할 때 뭐 주식시장이 변동하거나 채권 가격등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손실 볼 위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리스크라고 보고,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측정을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측정 시스템을 저희 경영정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매월 분석을 해서 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업무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경영진들이 보면은 의사결정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생소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금은 알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선 2009년도에 신입사원 4명을 선발했는데요. 그 4명 중 3명이 바로 동국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학교 동문들은 약 40명 정도로 많은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2분인데요. 모두 다 우리 학교 동문 선배님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분들의 취업 준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 준비는 4학년 말학기부터 했어요. 왜냐면 어학기로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가 지금 3월부터가 4학년 2학기를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8월 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그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2008년 8월이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바로 터졌을 때라서 취업이 안 되던 상태에서 여기저기 되게 많이 그 지원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여기 인턴이 돼서 그래서 인턴을 시작을 했었죠. 원래 취업 준비할 때 공기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뭐 한국전력도 받고 수자원공사도 받고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포트라, 그렇게 4군데 정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공기업 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네, 원래. 네, 서류 전형 면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인턴이 평가가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 이상 되는 인턴들은 서류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0 몇 명 중에 27명 정도가 이제 면제를 받았어요. 서류 면제를.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는 했죠. 당연히. 뭐 준비라고 한다면 자격증이라든지 뭐 어학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놨던 거고, 이제 그 공사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상위기관, 그러니까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금융위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그 해에 그 공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비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게 된다면 논술 문제가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한 해 동안 그 공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분은 저희 학과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데 본인이 하기에는 좀 벅차잖아요. 소스도 없고. 그러니까 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분이라든지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사 논술 전형은 솔직히 스터디도 중요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다 보니까 논술 실력이 좀 많이 딸렸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해봤자 그분들하고 견줄 수가 없으니까 따로 준비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전 보고서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저한테 습득이 가능할 정도로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그 문장이 어차피 논술에 같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보고서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보고서를 쓰면 돼요. 인용을 해서. 전 그렇게 준비를 했죠.
다른 논술이 정말 출중하게 실력이 되신다면 자기가 논술 문제 받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쓰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저같이 이제 아예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뭐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사실이나 바탕들을 이렇게 충분히 외우고 숙지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대로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시잖아요. 네, 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제일 비중을 뒀던 게 논술이었어요. 왜냐면 논술에서 가장 많이 이제 판가름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하면서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 있는 자료를 6개월 정도를 계속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모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보다 보면은 논술을 쓸 때 용어나 이런 게 조금 더 회사랑 친숙한 그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좀 부합하는 내용을 좀 갖다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접 스터디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면접 스터디를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따로 뭐 그렇게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렇게 정형화되게 하지 않고 돌발적이었을 때 가장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했어요. 그게 오히려 면접 볼 때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기업은 확실히 토익이 그러니까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토익에 기준을 두진 않는데 그러니까 동기들 보면은 토익 성적은 거의 이제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신문을 하나 정도만 보지 말고 좀 성향이 다른 신문들 있잖아요. 뭐 면접 때 토론 같은 걸 하다 보면 확실히 좀 끄집어낼 것도 많고 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가서 뭘 배우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만 명확하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신의 명확한 꿈은 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스펙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죠. 토익이다, 토플이다, 뭐 논술 등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들만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는 모르면서 무작정 스펙 쌓기에 달려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옥죄는 느낌만 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공을 살리거나 여러분이 흥미로워하는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선 뚜렷한 행선지를 미리 정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행선지 중 하나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